안녕하십니까. 정보의 핵심만 알려드리는 정보의 키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9월 12일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가장 탐내는 무기체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 정찰 위성과 극초음속 미사일이며 김 위원장이 16일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러시아 전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시찰하고 러시아 항공우주군을 찾아 주요 장비를 둘러봤으며 특히 미그 31 전투기에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미사일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KH-47로 알려진 킨잘은 음속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첨단 무기이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자랑한 바 있어 푸틴의 자존심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 5 이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하며 극초음속 비행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마 1부터 5까지는 초음속, 마 5부터는 극초음속이며 마 5 이상이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1분 15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군사 강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만 모아 설계됐는데요. 발사 뒤 탄도미사일처럼 상승해 고점에서 내려오다가 대기권 안에서 방향을 바꿔 순항미사일처럼 비행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마 5 이상이고 고도와 방향을 바꾸는 비행 궤적을 보여 상대방이 예측이 불가능하며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려우며 미국 전략사령부 존 하이텐 사령관이 지난 2018년 3월 미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이 강한 무거운 탄두를 탑재하는 고위력 무기이지만 상대가 비행 궤적을 예측할 수 있어 단계별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MD망을 구축하면 대응이 가능하며 순항미사일 역시 저고도로 비행해 적 레이더에 들키지 않고 상대 지휘부, 군사시설 등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게 장점이지만 음속 이하의 속도라서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해 적의 대공하기와 전투기 요격에 취약합니다. 이런 까닭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세계 군사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러시아를 선두로 중국, 미국이 앞서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등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이 매우 어려워 현재 실전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일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러시아는 선두주자며 마 7인 속도인 치르공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중 하나인 마 20을 자랑하는 아방가르드는 실전 배치가 임박했고 특히 아방가르드는 최대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각 탄두의 위력은 100에서 9KT, 여기서 1KT는 TNT 1000톤의 폭발력을 말합니다. 이미 실전 배치된 또 다른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은 전투기에 탑재해 마 10의 속도로 2000km의 목표를 핵탄두나 재래식 탄두로 무력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미사일 방어 MD망을 무력화하는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에 맞설 수 있다는 게 러시아군의 판단입니다. 중국 또한 지난 2019년 10월 1일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마 1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고 이어 극초음속 탄두를 단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CN-H6N 전략폭격기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 타격을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을 중국 남동부에 배치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둥펑 17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일 미군, 주한미군, 괌기지 등이 둥펑 17의 타겟이며 2단 고체연료 미사일로 1단은 부스터, 2단은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 10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베이징에서 미국 뉴욕까지 1만 1000km를 1시간 안에 날아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중국은 2017년 11월 둥펑 17 첫 발사 시험을 성공했는데요. 당시 둥펑 17은 간수성 주치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돼 1400km를 날아가 신장 지역 목표를 수미터 오차로 타격했으며 미사일 활공 고도는 60km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대만까지 1분 안에 타격이 가능하며 우리나라 또한 2분 안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질세라 개발 경쟁에 적극 뛰어들었는데요. 2020년 8월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군은 2018년부터 마5 이상의 지상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 중이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마칠 계획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2020년 1월 8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하며 2022년 1월 11일 두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북한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미국과 우리 한국이 뒤처졌다는 의미로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미군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 미 육군과 공군이 마5 이상의 초고속으로 적 목표물을 타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으며 중너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미국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7월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미사일 시험장에서 오프파이어즈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첫 발사 시험에 성공합니다. 오프파이어즈는 최대 사거리 1600km에 달하며 마5 이상의 속도로 초고속 비행을 하면서 16분 내에 16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하고, 미사일 앞부분에 극초음속 활공체가 달려있어 활공체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극초음속 활공체는 초기엔 탄도미사일처럼 상승했다가 일정 고도에서 활공체가 추진체와 분리된 뒤 마5 이상의 초고속으로 활강하는 방식과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도 탄도미사일 방식의 극초음속 활공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각각 개발하고 있으며 30에서 70km 고도에서 분리된 탄두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저고도에서 활강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궤적과 낙하 지점 예측이 힘들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비대칭 전략무기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엔 향후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한국형 전투기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 개념 연구 결과 국내 기술 수준과 KF-21 무장 탑재 중량을 고려하면 사거리 500km 이상, 속도 마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합니다. 미 국방부는 적어도 변측 비행을 초기부터 우주에서 위성으로 탐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히며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를 패트리어트로 방어한 경험이 있는 미국으로선 우주에서부터 탐지, 추적하면 기존 패트리어트 체계로도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국들이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도 방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2030년대까지 극초음속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성능을 개발하는 LSAM-2 선행 연구를 시작했으며 여기에 요격 고도를 사드 수준으로 높이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뿐 아니라 활공 단계 요격 미사일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조차 아직 개발 중인 최첨단 무기 체계에 국내 기술로 도전에 나선 겁니다. 군은 이 밖에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의 사거리와 요격 고도를 늘린 천궁3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다층적 중첩 방어 개념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는 매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도 믿을 수 없으며 자주국방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